경보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가 예보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조 원 규모 부천 상동 영상단지 개발 계획이 표류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민공청회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이 등장하면서 주택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봅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뉴딜을 추진합니다. 한국판 뉴딜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바이오 산업 뉴딜을 추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3일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토사 유실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 내내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3일 오전 11시, 부평구의 한 놀이터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많은 비로 인한 토사 유실을 싱크홀의 발생 원인으로 추측했습니다. 발견 당시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싱크홀이 일단 발생한 상태였고요. 지름이 한 2m 정도 되고 한 깊이는 한 1m 정도 됐었어요. 폭우와 강풍에 소방당국은 1일부터 3일 오전까지 인천에서만 모두 22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오는 5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태풍 하구핏이 북상하면서 장마전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상에서 계속해서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하는 그런 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 태풍이 소멸을 한 뒤에도 수증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한 비의 발달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6시 40분쯤 부천 고강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계속되는 강풍과 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나무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수돗물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공촌 정수장과 부평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이 학교 급식을 재개할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모니터링 결과 7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부평 정수장 등 수돗물 공급 관로에서 유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수돗물 유충 민원을 접수한 이후 배수지 청소 등 수돗물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해왔는데요.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뉴딜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3일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인천형 뉴딜 추진 과제를 보고했는데요. 인천시는 디지털과 그린, 휴먼 등 한국판 뉴딜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바이오 산업 뉴딜을 추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천시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형 뉴딜 TF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9월까지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부천의 굵직한 현안 가운데 하나죠.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지난달 30일 열렸습니다. 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공청회 이후에 남은 이야기를 취재기자와 함께 풀어보죠. 이정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공청회 이후 더디기만 했던 이 사업 추진에 좀 속도가 붙을 수 있냐,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앵커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수차례 연기됐던 부천 영상문화산단의 시민공청회가 드디어 지난달 말에 열렸습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연기가 됐던 터라 현장 시민들의 관심이 더 뜨거웠는데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실천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만큼 상동 영상단지 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었는데요. 네. 이 상동 영상단지 개발은 오는 2026년까지 부천을 영상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면적은 38만 2천여 제곱미터, 사업비만 4조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니만큼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좀 그렇죠.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찬반 의견 가운데 가장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거지 비율입니다. 네. 부천시는 높은 주거지 비율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시가 추구하는 영상문화 사업은 초기에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한 비수익 사업입니다. 따라서 수익 사업을 통하여 비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 구조가 불가피하였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거시설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수익 구조 때문에 아파트 부지를 늘려야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주거 시설을 허용할 때는 최소 4,000에서 6,000세대 이상이 돼야지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5,300세대를 계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의 설명은 이런데 예. 시민 질의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많은 시민이 참석을 한 만큼 예정된 공청회 시간보다 훌쩍 넘겨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예상대로 이제 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소니 등 유치 예정 기업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특화된 국내 기업이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 주택보다는 세수 등 이 현실적으로 지역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시는 이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시의회에 네. 다시 매각 동의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앞서 두 차례나 사실 부결된 적이 그렇죠. 예.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무난하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데 부천시 도시전략과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한창 정리하고 있을 텐데 이기욱 부천시 도시전략과 전략 3팀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팀장님, 일단 그 매각 동의안이 수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청회까지 거쳤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수가 있을까요?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서른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아직 더 공청회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더 모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향후에 공청회를 더 진행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볼 생각이에요. 의견을 더 모아야 한다. 그렇다면 개발에 대한 그 계획도 바뀔 수 있을까요? 전면 수정은 아니고 최대한 시민들의 그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시민들에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개발 사업에 대한 걸 최대한 더 알려서 시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물론 시민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GS 컨소시엄은 지금 현재 추진 계획안을 바탕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들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건 아닌가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수정을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부 수정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주거 비율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좀 더 바뀌거나 이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구체적인 설명을 저희가 듣지 못해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청회 등 뭐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기욱 부천시 도시전략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기자와 같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죠. 지금 부천시 설명처럼 이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상황이 어려워 보입니다. 공청회 이후에 좀 더 셈법이 복잡해진 걸로 보이는데 특히 이 공청회 후반부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그리고 서른 국회의원의 그 마무리 정리 발언에 좀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자리 말미에서 이제 장덕천 부천시장과 서른 의원은 서로 다른 입장차를 좀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네. 견해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이 콘텐츠 관련 사업을 이거 부지가 얼마나 저는 좀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약간은 서운합니다. 이런 부가가치를 면적이 얼마냐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부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가고 어느 정도로 좋아질 것이냐, 여기 초점이 돼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던 건데 제발 부탁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다. 네, 서른 의원이 끝으로 서두르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속뜻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번 개발안의 확정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이 매각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시민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시는 추가 공청회를 더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영상문화 산단 개발에 대한 향방의 윤곽이 나오는 데까지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상동 영상문화산단 개발에 대한 시민 공청회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임대차 3법의 등장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선영 리얼페이셋 이사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주택 시장에서는 지금 임대차 3법 효과를 두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전월세 급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사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법이 시행되는 지금 현재, 그리고 향후에 2년, 4년 뒤에 이제 전세 만기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에 그 노태우 정부, 89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전세 1년을 2년으로 연장했을 때에도 굉장히 높은 전세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춰서 이번에는 2년에서 무려 4년으로 이제 계약된 시청구권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로도 보면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공급의 굉장히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에 지금 현재 전세가가 굉장히 계속 고공행진해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임대차 3법의 통과로 인해 오히려 전세가 더 귀해질 수 있는 효과를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임대를 살고 계신 분들은 향후 2년, 앞으로 또는 4년까지도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전세를 새로 구해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높아진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높은 전세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요. 또한 2년, 4년 뒤에 전세 만기가 끝났을 때, 그때는 사실은 그 시세에 대해 물건이 굉장히 귀해진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뭐 2년, 4년 동안 전세 꽉 묶이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새로 집을 구할 때는 높아진 전세 가격에 맞춰서 굉장히 높은 전세 부담을 안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전세가 너무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 임대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어떤 주거에 대한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4%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월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세와 월세 모두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사실은 향후에 몇 년까지는 굉장히 임차인들에게 또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인, 그래서 집값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김포, 그리고 인천, 부천 부동산 시장에 임대차 3법이 좀 달리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인천이라든지 김포, 부천 등은요, 서울에 비해서 자가 주거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 만큼 전세가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전세 국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거든요. 사실 이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일 때에 갭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해서 임대사업자로 아파트나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뭐 임대차 3법이 통과하게 되면 이 높았던 전세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월세 전환율도 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그 인천이나 부천이나 또는 김포나 이 일대의 임차 수요들은요, 높은 전세가 그리고 월세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을 사자는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높아지는 임대 부담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요즘 탈서울 러시가 일어난다고 해요. 서울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경기나 인천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그런 동향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시장 동향을 좀 짚어주시지요. 네, 이미 서울의 많은 임차 수요들이 높은 매매가로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전세 물량도 부족해지고 높아지는 전세가로 인해서 서울을 떠나서 경기나 인천 지역으로 밀려오면서 전세와 매매가 모두 지금 상승하고 있었던 것은 이미 작년 말부터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6.17 대책이나 7.10 대책 등 강력한 어떤 규제책들이 줄줄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번에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시장의 어떤 큰 조정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그 혼란이 부추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정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사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내 집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무주택자분들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전세와 월세로 거주할 주택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 집을 이제는 정말 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더 가속화되면서 계속 집을 사고자 하는 어떠한 그 탈서울 어떤 패닉 바잉이라는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어떠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당장에 부각되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 마련도 꼭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유선영 리얼패스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됐던 김포 운양동 행정복지센터가 3일 다시 문을 열고 정상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포시는 지난달 28일 확진자가 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당시 접촉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지만 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주말 사이 직원 17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업무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모든 음식점이 옥상이나 발코니 같은 야외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허용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으나 1층 업소는 영업장과 같은 건물 대지 안에서만, 2층 이상은 업소 발코니나 옥상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시간이 끝나면 5개 시설물을 정리해야 하고 2층 이상은 일정 높이의 난간도 설치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거나 민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김포시가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부천시의회에서 부천 공영차고지 운영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부천의 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50%가 인하됩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는 지자체가 공영차고지 관리와 운영안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천은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고지 사용료가 기존 10억 4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까지 줄어들어 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부천 고강동, 대장동, 소사동 등에는 버스 63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달 중 김포 마을버스 노선이 일부 바뀝니다. 적자 운행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마을버스 58번 대신 56번과 55번이 풍무동 장릉마을과 운양동 천연마을을 지납니다. 마을버스 50번은 1번으로 대체 가능한 경로는 운행하지 않는 대신 풍무역과 사호역 구간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또 마을 1번은 이달부터 하행 방향에서도 김포 우리병원 바로 앞에 서고 걸포 북변역까지 종점을 연장 운행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